안녕하십니까, 장기덕입니다. 제가 근 10한 2일 만에 제가 이 동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립니다. 그 사이에 제가 몸살 감기가 심해 가지고요. 처음에는 며칠 동안 약을 안 먹고 버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을 먹었습니다. 주사 맞고 약을 먹었는데 그 사이에 그때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에 체포 1차 체포 끝나고 2차 체포를 시도를 하고 그 중요한 상황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뭐 동영상을 찍지를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지금 간단하게 인사를 짧게 한번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2016년도 촛불 2016년도면은 박근혜 대통령 4년 차입니다. 12년 13, 14, 15, 16 2013년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13, 14, 15, 16 그리고 2016년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이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나라 빚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라 빚이 줄어들고 국민들은 오히려 먹고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수출도 잘 되고요. 나라 빚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라 빚이 줄어들었고 문재인 때는 나라 빚이 계속 늘어났고요. 없는 돈으로 문재인 정권 때는 없는 돈을 풀어가지고 빚을 내서 그 돈을 더 풀어서 국민들한테 뿌렸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고 뭘 해도 나라에 돈이 많으니까 나라 돈이 경제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요거는 둘째치고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했는 탄핵의 최순실이라든지 최순실, 정유라 그리고 K 재단이니 그다음에 기업 후원금을 받았느니 이 박근혜 대통령이 했는 모든 게 있잖아요. 요 전 대통령 이명박 전에 노무현 전에 김대중 이 대통령들 다 했는 겁니다. 기업 후원금을 받고 뭘 했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은 마지막에 자기도 정치 자금 비자금 마련해가지고 결국 깜빵에 갔는데 그걸 누가 뒤집어 썼느냐? 그걸 가지고 박지원이가 자기 선에서 자기가 300억 해먹었는 걸로 하고 그래 박지원이가 대신 깜빵을 갔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그만큼 정치 비자금을 관련이 됐다. 만들었고 관련이 됐다. 그게 관행처럼 내려왔는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것만 가지고 욕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으니까요. 그래 해 왔는데 그 정상적인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그 나쁜 관행을 최대한 줄이고 돈을 아껴 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평화통일을 시도했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그리고 설사 박근혜가 일을 못했다고 쳐도 기존의 대통령이 해왔던 그걸 그대로 해왔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억지로 엮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그리고 일단 탄핵을 먼저 통과시키고 직무정지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는 일단 지나가는 거고 일단 헌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하고 있는 거하고 딱 똑같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그러면 그러하고 이 탄핵 반대 시위를 한다. 그러면은 7년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당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를 7년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똑같이 당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려고 그랬죠.
정교조 개혁하려고 했죠. 그리고 민노총 개혁하려고 그랬죠. 코레일 철도 이렇게 개혁하려고 했고, 그리고 연금, 국민연금 빵꾸 났는 거 이거 수습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그거 지금 차단하고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식으로 통일을 하려고 그때 시도를 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반이 배신을 했잖아요. 민주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지금 국민의힘 그겁니다. 전신입니다. 그 사람들 반이 동조를 해서 200명 이상 권성동, 장제원, 유승민, 김무성, 원유철 그 다음에 뭐 민주당에는 박지원, 문재인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재명 거기에 촛불 시위에 나와가지고 다 박수치고 했던 사람 안희정도 거기에 있고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안철수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 지원을 해주고 그 세력들이 지금 다 우리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좀 답답했겠죠. 처음에는 자기가 탄핵을 시키고 자기는 민주당 문재인의 앞잡이로서 없는 죄를 만들어가 그래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나라를 한번 뒤집었고 나라를 뒤집는데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 핵심 세력은 물론 문재인하고 그 모든 세력입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특검을 통해서 없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내서 집어넣고 했는 게 결국은 박영수 특검 그리고 그 바로 박영수 특검의 오른팔이 그 윤석열 아닙니까? 자기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황이 윤석열이도 그만큼 큰 원죄를 가지고 있다. 원죄. 자기가 없는 사람을 없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끌어내려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깜빵에 강제적으로 보내고 그때는 좋았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윤석열이가 박근혜보다도 뭐 10배 20배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지금 박근혜 했는 것만큼 그 정도라도 지금 이래 하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와 이것도 이렇게 방해를 받고 있구나. 근데 요걸 가지고 자기가 윤석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저질렀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 아마 죄를 지르는 겁니다. 칼을 들고 쑤셨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게 법 공부를 했는 윤석열 같은 경우 더 잘 알겠죠. 칼을 들고 아마 이래 살인을 시도하고 찔러 죽이고 아마 상대편 몸에 칼이 들어갔으면 그건 아마 살인죄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래 상대편을 그리고 대통령을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한번 뒤집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강제로 체포당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가 얘기했는 거 안 받아들여지고 뭐하고 억울하고 이게 뜻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그래 해도 요 상황에서 윤석열이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7년 8년 전에 그 저질렀던 일 진짜 대한민국 보수 대통령으로서 박근혜가 그 정도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 그 사람을 가지고 발목을 자르고 뭘 하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끌어내렸잖아요. 그러면 그 끌어내렸으면 그 지금 자기가 만약에 윤석열이가 자기가 진짜 대통령이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그렇다 그러면 계엄을 한번 했다고 해가 요걸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자기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전제주의 공산주의처럼 해가지고 가짜 민주주의 식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고 나라를 이렇게 바꾸고
체인지를 했는 그 주동 세력들을 다 깜빵에 보내고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겨우 대통령이 뭐 압수수색, 체포수색 당했다고 그거 가지고 억울해서 징징 짜고 뭐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비겁자입니다. 비겁자고.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22년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1년 넘게 너무 놀았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이번에 24년도 4월 10일 날 총선 이후에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뭘 하고 했겠죠. 그래 했지만은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되자마자 바로 준비를 하고 그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하루하루 그리고 저녁마다 술 먹으러 갔다는 그런 소문도 들렸었잖아요. 그 제가 직접 제 눈으로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이 술을 좀 즐기는 것 같다. 술을 즐기고 안 즐기고는 자기 개인 기호 취미지만 그렇지만은 이 국가의 운명으로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그랬으면 그 시간을 그런 식으로 허비해주고 상대편한테 특히 정적들한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렸던 자기가 동조했던 같이 손잡았던 문재인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다른 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시간을 그만큼 벌어줬는 거죠. 그 시간을 주면서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준비를 했느냐? 준비를 안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뭐 좀 하려 그러고 요거가 제 말씀은 요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가지고는. 그리고 이 상황이 조금 그거 해서 자기가 구치소에서 지금 이래 있고 그리고 요거 가지고는 안 되고 요거 가지고 실망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완전히 다 한번 엎어야죠. 목숨 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저질렀는 죄값을 자기가 다 하고 그것을 다 회복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이 자식들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 사람들도 인간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당 대표로 그래도 같은 패거리로서의 대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박근혜를 배신하고 깜빵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보내고 난 다음에 히덕거리고 울고 히덕거리면서 좋아하고 그리고 배지 달고 돈 받아 처먹고 나라를 흥청망청 그거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데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싸웠느냐? 안 싸웠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러니까 다 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한마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조금 억울하지만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요 정도 어려움 그리고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고 일타 그래도 그거 가지고 포기를 하거나 뭘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뿌려놓는 그 원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죽을 만큼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자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고 목숨을 바치고 자기 아버지, 엄마, 자기 부모 때부터 이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 아끼고 있는 그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출세에 운이 좀 닿아서 그 권력을 가지고 출세의 인연이 있어가 출세의 운이 있어서 그 자리를 해서 갔다고 했는데 그 가는 길에 자기가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나라를 뒤집어엎고 거기에 동조하면서 윤석열이가 올라갔잖아요. 윤석열이가 그렇게 해서 출세를 했습니다. 출세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보수의 대표로서 대통령에 있어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겨우 추진하는 정책이 자기가 끌어내렸던 대통령 하는 거에 자기가 그것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의 한마디 핵심 키워드 말은 윤석열은 꺾이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